친구는 많습니다. 연락처에는 수백 명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진짜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역사상 가장 많이 연결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어느 시대보다 외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지구 반대편 사람과도 대화가 됩니다. SNS에는 매일 수천 개의 게시물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게시물들을 보고 나면 왜 더 공허해지는 걸까요? 왜 화면을 끄고 나면 방안이 더 조용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1인 가구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래된 친구와 연락이 끊긴 지 몇 년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지만 관계는 점점 얕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질문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왜 인간은 점점 고립되는가? 쇼펜하워, 키르케고르, 카미, 칼융. 이 4명의 철학자가 각기 다른 시대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같은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고독에 대해서 쇼펜하워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기 위해 모여듭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붙으면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다시 멀어집니다. 또 추워지면 다시 가까워지고 또 찔리고 또 멀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본질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외로워서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가까워지면 상처받습니다. 상처받으면 다시 멀어집니다. 그리고 또 외로워집니다. 이 순환을 당신도 느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쇼펜하워는 인간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이기적이라고 봤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고통은 실제로 느끼지만 타인의 고통은 머리로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결국 당신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타인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관계의 역설입니다. 그렇다면 쇼펜하워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했을까요?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위대한 정신은 고독 속에서 자란다. 관계에서 상처받는 것이 두렵다면 혼자 있는 법을 배우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고독은 도망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길이라고. 이번에는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누가 대신 내려줬습니까? 결혼할지 말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무엇을 믿고 살지. 그 선택들을 당신 대신 살아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키르케고르는 말합니다. 인생의 진짜 순간들은 항상 혼자 마주해야 한다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그 사람이 당신 대신 결단을 내려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어도 당신의 고통을 대신 느껴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누군가 당신 대신 그 시간을 살아줄 수 있었습니까? 결국 아니었을 겁니다. 그 순간은 당신만의 것이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그것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고독이라고 말합니다. 피할 수 없는, 그러나 외면해서도 안 되는. 이제 프랑스의 철학자 카미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카미는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우리 앞에 놓습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의미를 찾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가? 내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지만 세상은 그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합니다. 카미는 이것을 부조리라고 불렀습니다. 의미를 원하는 인간과 아무 대답도 없는 세계 사이의 충돌. 이 충돌이 인간을 근본적으로 고립시킨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미의 대답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그럼에도 살아라. 세상이 당신에게 무관심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역설적으로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세상의 인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세상이 당신에게 의미를 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의미는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융 이야기입니다. 융은 우리가 매일 쓰는 가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직장에서의 나, 가족 앞에 나, 친구들 앞에 나. 우리는 상황마다 다른 얼굴을 씁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가면을 쓰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진짜 자신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융은 묻습니다. 당신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합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로 채우려는 사람은 사실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두려운 사람입니다. 그 두려움 뒤에는 대개 이런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융은 말합니다.
진짜 자아를 만나는 곳은 관계 속이 아니라 고독 속이라고. 혼자 있는 시간을 제대로 보낼 줄 알아야 비로소 타인과도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이 4명의 철학자가 살았던 시대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복잡한 외로움을 삽니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줍니다. SNS는 타인의 가장 빛나는 순간만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것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좋아요 숫자, 조회수, 댓글. 우리는 점점 더 타인의 반응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 합니다. 관계는 빨라졌지만 깊어지지 않습니다. 짧은 메시지, 빠른 답장, 이모티콘 하나로 감정을 전달합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마음은 더 공허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아무 관계에나 매달리는 사람. 타인의 인정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사람.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해서 쉬지 않고 무언가를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코 진짜 관계를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조차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진짜 자기 자신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맺는 관계는 훨씬 깊고 단단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즐길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 어쩌면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은 외로움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아무 소음도 없는 순간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혼자인가? 아니면 아직 나 자신을 만나지 못한 것인가? 마침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마침표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야담으로 공유하겠습니다. 마침표 감사합니다.